팔란티어는 최근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하였으며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넘는 견고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점은 저는 팔란티어의 주주입니다. 오랫동안 팔란티어를 분석해왔고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리뷰에서는 주관적인 의견과 다소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주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 먼저 알렉스 카프 주주서한을 먼저 읽어보며 경영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팔란티어를 운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카프 CEO는 주주서한을 통해 현재를 혁명의 초기 단계, 일막의 시작점이라고 강렬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수년간,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이 혁명의 중심에 팔란티어가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인데요. 실제로 팔란티어의 2024년 4분기 실적은 이러한 자신감을 뒷받침합니다. 4분기 매출은 8억 2,8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 수치는 전분기 대비 14% 증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압도한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카프 CEO는 이러한 성장을 단순한 점진적 발전이 아닌 새로운 단계, 뉴 페이지라고 강조하며 진정한 소프트웨어 거물이 등장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기존 거대 기업의 안정성과 신생 스타트업의 민첩성을 모두 갖춘 가장 강력한 조합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주주서한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팔란티어의 설립 초기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소비재와 온라인 쇼핑몰에 집중하던 시기에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 및 정보기관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이라는 뚝심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이상한 회사라는 취급을 받았지만 결국 인내심과 기존 지혜에 대한 무시가 보상받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카프 CEO는 서구 문명의 위기를 언급하며 서구의 부상은 아이디어, 가치 또는 종교의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조직화된 폭력을 적용하는 우월성 때문이라고 사무엘 헌팅턴의 말을 인용합니다. 과거에 조직화된 폭력이 총칼과 공장에서 나왔다면 미래의 조직화된 폭력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에서 비롯될 것이라 예측하며 팔란티어가 바로 이 새로운 시대에 조직화된 폭력을 구축하는 성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서구 제조업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일자리는 해외로 유출되며 산업 기반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 문명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는 생각했습니다. CEO 카프의 생각은 본인이 이용하였듯이 서구의 부상은 조직화된 폭력의 우월성에 기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및 전통 제조업은 바로 그 조직화된 폭력의 물질적 토대이며 제조업과 군사력의 쇠퇴는 곧 국방력 약화와 직결됩니다. 헌팅턴은 서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중국으로 대표되는 비서구는 이를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는 새로운 시대의 조직화된 폭력을 구축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카프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현 트럼프 정부 시절 만들어낼 Make America Great Again의 가치에 가장 부합할 만한 기업은 저는 팔란티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 정책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미국 제조업의 부흥, 국방력 강화, 그리고 미국의 이익 우선이라는 핵심 목표를 추구합니다.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낡은 제조업 시스템의 디지털 심장을 이식하고 온톨로지라는 신경망을 심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제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팔란티어의 입지는 이미 공고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이를 더욱 공고히 시켰고 팔란티어 기술의 우월성을 또 한 번 증명해낸 바가 있습니다. 팔란티 4분기 실적을 간략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8억 2,800만 달러로 이는 예상치였던 7억 7,6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 결과입니다. 조정 영업이익률은 45%로 이 역시 역사상 최고치이고 조정 잉여 현금 흐름 이익률도 63%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른 EPS는 0.11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 성장 주요 요인 중 가장 첫 번째는 AIP 채택 증가입니다. 상업 및 정부 부문에서 AIP 플랫폼의 인기가 급증하며 의사결정, 운영 효율성, 위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 요인으로는 신규 고객 확보입니다. 의료,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며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견고한 정부 사업 및 계약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효율성 증대 솔루션 제공, 미군 AI 기반 정보 시스템 참여 등 정부 관련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놀라운 실적 성장과 마가 정책과의 연관성은 이해가 됩니다만 팔란티어와 같이 매출이 작은 회사에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보다 높은 시가총액에 거래된다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공략하는 시장의 크기를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란티어는 온톨로지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는 팔란티어의 솔루션을 현실 세계 기업용 운영체제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컴퓨터로 생각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스, 애플의 맥 OS가 있겠고, 스마트폰으로 생각한다면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체제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컴퓨터의 OS는 기기의 전반적인 작동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이 OS가 없다면 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핵심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OS는 프로그램들이 C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시간과 자원을 배분하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관리하고 파일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오는 것을 관리하고 입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출력 장치로 결과를 내보내는 것을 제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콘, 창, 메뉴 등을 통해 사용자가 컴퓨터를 시각적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팔란티어가 실물 기업들을 위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S를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하드웨어 리소스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값을 사용자에게 가져다 주는 것처럼 기업 역시 가진 리소스, 인적 자원, 자본, 고객 데이터, 생산 데이터, 재고 데이터, 센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이를 활용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윤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냅니다. 컴퓨팅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최적화하여 더 나은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 높은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기업 역시 가진 리소스를 잘 분석하여 최적화하여 사용하고 더 나은 알고리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겠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가 판매하고 있는 상업용 솔루션인 파운드리와 고담에서는 기업 내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리소스 데이터를 마치 컴퓨터의 하드웨어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도구, 시뮬레이션 모델, 예측 알고리즘 등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게 만들어 사용자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OS와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운영체제는 현실 세계에 있는 기업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유무에 따른 생산성 차이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모든 기업이 기업용 OS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가능합니다. 경쟁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팔란티어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은 팔란티어가 공식적으로 솔루션 제공을 거부하는 공산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기업과 정부가 될 수 있다는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팔란티어의 매출 성장세를 객관적으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B2B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두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을 참고하여 팔란티어의 잠재 시장 규모를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MS의 사업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각 부문별 2024년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오피스 365 커머셜과 다이나믹스 등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부는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모어 퍼스널 컴퓨팅 사업에 윈도우스 상업용 라이센스 판매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업부 이름에서도 보이다시피 B2C 매출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본다면 말도 안 되는 비유일 수 있겠습니다만 팔란티어가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솔루션보다 기업의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팔란티어가 공략할 수 있는 매출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업부의 매출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정에 비약이 심하게 들어가 있어서 불편하게 보실 분도 있겠지만
팔란티어가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제조업과 정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솔루션을 도입함으로 효율을 크게 올릴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팔란티어가 저렴한 가격에서 거래되었을 때는 지금까지 제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할 때 마음이 편했습니다. 거대한 꿈을 갖고 있고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기술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거래되던 주가가 저렴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제시했던 과정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를 진행하면서 DCF 등을 활용하여 가격의 범위를 계산하기 합니다만 참고만 할 뿐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따른 결과값이 천차만별이니까요. 정말 팔란티어의 매출이 10년 뒤 약 800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인율 9.3%를 적용하였을 때 적정 주가 레벨은 무려 주당 200달러가 계산이 됩니다. 2025년 팔란티어의 추정 매출액이 약 38억 달러도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해 주세요.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40% 가까이 되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0% 정도뿐이 안 되어서 10년 뒤 전망 매출이 그 절반인 410억 달러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현 주가 레벨은 비싸게 계산이 됩니다. 문제는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30%도 그리 만만한 전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팔란티어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던 가정한 값보다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많은 수익을 보고 있지만 전략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팔란티어 개별 종목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크게 변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리밸런싱 정도는 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가 이보다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매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란티어 매수를 고려하는 분은 꼭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솔루션이 정말 기업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제품인지 공부하여 확신이 있는 게 먼저일 것이고, 이에 따라 팔란티어 매출이 적어도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업부와 비견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을 통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에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팔란티어를 분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